여러분, 실제로 제가 편입을 준비할 때보다 많이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공부량은 부족한데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편입은 학교마다 매년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를 모르고 시작하면 불리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입에 합격하기 어려운 이유 5가지와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 편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수능 점수 잘 나왔다고 대학교 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편입은 학교, 학과마다 매년 모집 인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년에 많이 모집했는데 올해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형도 제각각이고 심지어 시험 방식이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거를 미리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모집 요강이 11월에 발표하는데 12월에 바로 원서 접수를 하는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전년도 모집 요강으로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결국에 어떤 대학교를 목표하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시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준비하는 학생은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결국에 같은 출발선이어도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미리 정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모르는 건 인터넷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문제는 그렇게 찾은 정보도 전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 문제, 정보 안에 섞여있는 광고. 이 편입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움되는 정보도 많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보를 빙자한 광고도 많은 구조예요. 저도 편입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게 정보인지 광고인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로 편입의 합격, 불합격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결말은 학업계획서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편입은 보통 1년 이상 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달 뒤에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본인이 잘못 준비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정보를 얻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먼저 얻어야 돼요. 목표 대학교에 입학처를 들어가시면 편입학 모집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는지 체크하고 지원 자격과 시험 전형을 직접 파악하는 거죠. 판단의 기준을 입학처에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 습관이 없는 상태.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이렇게 공부 방법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성적도 안 오르고 게다가 친구들은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입 공부를 하고 있으면 멘탈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편입에서는 공부할 의지보다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원이든 스터디 카페든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두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편입학원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편입 인프라 부족. 대표적으로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과 비교했을 때 편입 시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입학원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더 어려워지는 건 전공시험을 준비하는 직업국 대학교입니다. 학과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고 모든 전공에 맞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 전공은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그 학과만을 위한 강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시험 범위나 자료를 직접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교를 정할 때는 단순히 내가 가고 싶다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지까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변동성이 큰 구조. 편입은 대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몇 명만 모집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같은 학교여도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편입은 학교에서 결혼이 발생하면 학생을 모집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적은 숫자의 지원자들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에서 5명을 모집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영어 실력자들이 갑자기 많이 몰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커트라인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실력자들이 없는 학과들은 커트라인이 확 낮아질 수 있고요. 한마디로 표본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몇 명의 지원자들에 의해서 전체 데이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에서는 작년 커트라인이 80점이니까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위험해요. 작년 데이터는 학과별 경향성을 따진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두 학교에 올인하기보다는 지원 가능한 대학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편입은 단순히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다시 편입을 준비한다면 저는 딱 5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목표 대학교와 계열을 먼저 정할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터넷보다 대학교 입학처 모집 요강을 볼 거예요. 지원 자격과 전형 방식을 대학교별로 리스트화 시킬 겁니다. 세 번째,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겁니다. 편입학원을 가는 게 가장 좋고 안 된다면 스터디 카페라도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내가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인지를 보는 겁니다. 내 영어 베이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공부 환경까지 같이 보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한두 학교에 올인하지 않을 겁니다. 지원 가능한 대학을 최대로 늘려서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편입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시작한 사람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물론 결국 공부는 해야 돼요. 전략만
잘 세운다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다만 같은 1년을 공부하더라도 뭘 준비해야 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영상을 다 보셨으면 이것부터 해보세요. 지금 바로 목표하는 대학교 입학처를 들어가서 편입학 모집 요강을 켜보세요. 어떤 구조로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그리고 공개가 되어 있다면 작년도 입시 결과까지 먼저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입은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부터는 알아야지 유리합니다.